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수시가 지원하는 뱃값 지원 예산이 바닥난 탓인데요. 내년 선박람회에 앞서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데 예산 부담은 갈수록 커져서 여수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16일, 주말인데도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엔 탑승객이 정원 400명 가운데 100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하루 전 400석이 모두 찼던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관광객들의 뱃값을 지원하는 예산이 소진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른 겁니다. 15일 날 2만 원만 주고 가셨는데 16일에 이제 나오실 때 4만 얼마다라고 하시면 또 항의 전화가 오죠.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뱃길. 관광객들은 운임 4만 7천 원 가운데 2만 원을 여수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 1만 5천 명, 지난해 3만 명으로 이용객이 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만 6천 명이 다녀가며 예산은 일찍 바닥났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여객선 반값 운임은 벽에 부딪혔고 덩달아 거문도 관광객도 줄어든 겁니다.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들면 치솟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안 그래도 적자인 상황이라 선사 측은 여수시에게 사업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여행객들이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선사도 불가피하게 운항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수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반발에 예산 4억 7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초 1억 원 규모였던 시 예산이 이번 증액 예산까지 포함해 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택이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고민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거문도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벌써 올해만 2차례 예산이 소진된 상황. 일각에선 즉흥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냥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고 해상교통기금을 통해 가지고 여수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토일각 먼섬에 포함된 거문도, 내년부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법을 근거로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에 항로 지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합니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우선 1일과 2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결제는 다음 달 4일 오후 5시부터 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 철도 고객센터 전화 결제나 역 창구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 식당에 대한 점검 결과 3곳 가운데 1곳꼴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3,800여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34.5%에 해당하는 1,300여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위생복이나 모자, 마스크 미착용이 7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 시 256곳, 식사공간 청결 불량 20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당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한 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역전거리 주변으로 환경 개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데다 설명을 듣지 못한 상인들도 있어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역 앞 거리입니다. 땅을 파내 도로와 배수관을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게가 밀집한 거리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줄이 쳐졌습니다. 순천시는 역세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5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한전 지중화와 시 상수도 공사가 겹치며 기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길어진 공사에 상인들은 통행과 고객 주차가 몇 달째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또 안 찾아주시니까 여기 매출에도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상인은 착공 전 어떤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대책과 정확한 공사 안내를 요구하자 뒤늦게 하나씩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펜스에 안전등이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휴대용이나마 설치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접근함에 있어 그리고 통행함에 있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인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고령의 시민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요를 건너갔다 저를 건너갔다 하는데 뺑 들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민원이 잇따르자 순천시는 최근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9월 중순까지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또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끝까지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순천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관내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내일까지 위험성이 높거나 취약 공정이 많은 산업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시와 산단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인 북극 항로의 개척을 위한 국내 거점 항만으로 부산항과 함께 여수 광양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이 북극 항로의 국내 거점 항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인 북극 항로. 기존 스웨즈 운하 항로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 간 항해 거리가 최대 30에서 40%나 단축되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큽니다. 이 북극 항로의 국내 거점으로 여수 광양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북극 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중심의 부산항과 차별성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극 항로의 개척을 위해 부산항과 함께 여수 광양항을 국내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신양항 체제 구축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산 같으면은 컨테이너 중심, 여수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석유화학과 철강을 아우르는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북극 항로의 국내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이 크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될 대형 선박의 그린 연료 공급 기지화 사업부터 확대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수 광양항 인근 정박지를 LNG 벙커링 거점 수역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LNG 벙커링 용량도 193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될 계획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 LNG 관련 인프라 확대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 항로 연구개발, 운항 지원,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동부가 북극 항로 지원센터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또한 갈수록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 속에서 항로 수임을 추가로 확보하고 항로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17m, 18m 이상은 준설을 해야지만 광양항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는 한 500m 정도의 그 항로 폭을 최소한 700m 이상은 확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와 철강 제품 등 벌크 화물로 특화된 항만 여수 광양항. 산적항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부산항과 함께 신투포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북극 항로 시대의 세계 해운 물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15명은 최근 3년간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최대 수십만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은 전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청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를 벌여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했으나 경찰의 자료 요청을 거절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시가 235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 사업 58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389개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특화 사업으로는 돌산대교 입구 로터리 경관 개선 사업 등 2건이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가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오래전부터 상가 공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밀집한 골목 사이로 들어가니 이곳저곳에 임대 표시가 붙었습니다. 한 건물의 한 층 대부분이 공실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손님 방문이 쉬운 1층마저 절반가량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들은 대체로 평일 매출에 의존하고 있고 기관 직원들이 서울 등으로 떠나는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접는다고 말합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쉬는 사람 더 많아. 참 쉬는 것 같죠. 왜냐 인건비.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기관분들이 이 법인카드를 전혀 안 쓰니까 저도 이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있는 돈 다 까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지금 이제 없어요.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2년 전 끝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 10곳 중 4곳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를 시작한 2022년 4분기부터 40%를 오르내리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약 3만 9천 명. 교통 중심지도,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 유동인구가 없고 체감 경제는 나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새 정부 등장과 함께 기대가 컸던 공공기관 2차 이전마저 진척이 없어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당장 풀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